안녕하세요. 화성당에 계속 여러분들 많은 호응해 주시고 있는 코너죠. 화성인의 마음을 위로하다.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예. 박사님부터. 예. 저는 동탄에서 사과나무 상담센터 하다가 지금 이제 광교 쪽으로 이전 준비 중이고요. 한창 지금 공사하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준비 중입니다. 네. 와, 새롭게 또 시작하시는 거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한번 자세하게 소개 말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렌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항상 일상이 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네. 뭐 그게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를 사실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지금 소중한 시간 보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그 소중한 시간이 다음 주 되면 방학이 돼서 끝난다는 네. 거. 네, 맞아요. 더 소중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 가지 사연을 또 우리 엄마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고민들을 이야기해보고 박사님께서 지금 화성시에서 소문난 우리 놀이 또 수업, 예, 그것도 진행해 주실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연 읽기에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중인 아기의 엄마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했었고 휴직 기간이 끝나가서 곧바로 복직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와, 육아휴직 중인 아기 엄마인데 복직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렌지님? 네. 별로 공감대가 없으신가요? 전문직에 종사했었다고 하시는데 전문직이라는 게 손을 놔버리면 또 그거에 대한 감각이나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일을 한참 동안 쉬었던 아기 엄마들이 막상 일자리를 구하려고 보면 제한적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이의 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하원 시간을 또 고려해서 맞춰야 하고 뭐 종일반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 입장에는 아이를 오랫동안 기간에 맡기는 건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걸림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려고 찾으려고 했는데도 막상 없어요. 네. 뭐 알바 천국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접속해보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맞춤 알바 뭐 설정해봤다가 막 했는데 없어요. 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신가 봐요? 네, 있었어요. 초에. 그러시구나. 네, 초에 3월 달쯤, 4월 달쯤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가라앉은 상태예요. 가라앉은 상태. 네. 일단 저도 그 오렌지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연이 정말 간단하지만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황이 어떤지 또는 엄마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못 벌고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일단 뛰쳐나가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상황이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맡길 데가 없다면 그쵸. 예, 일단은 엄마 좀 견뎌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짧은 내용인데 네. 뭔가 많이 담겨 있다는 그 얘기가 저도 확 와닿고 네. 또 우리 오렌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잘 키우고 양육하면서도 매번 올라오는 감정이 내가 이대로 괜찮을까? 그리고 또 때로는 이대로 아이만 키우다가 내가 나이 들면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올인하게도 되고, 근데 아이가 생각보다 내 원처럼 막 잘 자라주는 거나 뭐 잘하거나 이게 아닐 경우에 굉장히 괴리감도 크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 이분이 이제 아기의 엄마입니다 라고 한 거 보면 아직 이제 육아 휴직 중인 기간이니까 이제 일하기 전 요 사이가 굉장히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잠깐인데도 이 시스템이 변화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 이제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 도움받는 분이 또 육아를 같이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이제 뭐 양육하고 또 케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또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몸도 준비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아이 키우다가 공부하러 어딜 나가는데 집안 환경하고 대중교통 탔을 때 그 냄새라든가 어떤 그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조차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 강남역 한복판이 뭔가 변하고 시스템도 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적응 기간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강남으로 갔을 경우만 그런 거 아닌가요, 박사님? 시골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강남을 좋아해서 또 이제 직장에 이제 딱 복직했어요. 네. 복직했는데 아이에 대한 이제 아직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마음이 글로 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경과 배경인데 지금 현재 아이에 대한 생각이 더 앞서고 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업무보다 아이에 대한 잘했을까? 만약에 조부모가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힘드실 텐데 아니 보고 있으면 얘는 어떨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혹시나 얘하고 좀 맞지 않을까? 친구들하고 잘 지낼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전화하고 또 아이의 물건들을 또 검색하게 되고 또 그 직장으로 받게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갈등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여기 와서는 내 일에 집중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거기서는 알아서 잘 아이가 크겠거니 하는 마음을 이제 신뢰를 갖고 그렇게 생각보다 아이가 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플 때예요. 아이가 아플 맞아요. 때 밤새 열이 날 때 또 아니면 지금 아픈데 병원에 다녀와서 어떤 상황인지 그럴 때 정말 견디기 힘들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뭐 하나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이게 그리고 굉장히 희한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요. 애가 아픈데 네. 또 결제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스타트 올라가고 이렇게 중요하죠. 그렇죠. 작은 일도 나에게는 굉장히 큰 일로 다가오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단단해지면서 올라갔을 때 아이도 커나가고 나의 어떤 커리어도 올라가고 그리고 집에 와서 노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집에 와서 뭐 7시에 퇴근해서 아이랑 저녁 먹는 시간에 내가 또 어떤 일을 하고 너 어떻게 지냈니 뭐를 했니가 아니고 그 아이랑 온전히 딱 10분이라도 안아주거나 오자마자 안아주거나 꼭 안아주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아요. 24시간 육아하거나 24시간 일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아이의 그 템포에 맞게 나의 템포에 맞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전문가이던 변호사이던 의사이건 또 때로는 뭐 어떤 간단한 직업을 하던 어떤 직종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는 한치의 그 흔들림 없이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네. 또 이제 같이 육아하는 동료들과 대화하거나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굉장히 응원해요. 그리고 복직하는 그 자신감, 용기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내고 싶은 본인의 어떤 커리어라든가 수입을 떠나서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 싶고 자아성취감도 느끼고 싶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아이도 이제 성장하고 그런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본인도 되게 힘을 얻고 자아성취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육아휴직을 했을 때 드는 뭐 불안이라든가 내가 되게 도태되는 마음에 대해서 네. 조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들이 가장 불안한 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해왔던 쭉 10년의 삶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아니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또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이제 휴가직 기간이 네. 끝났을 때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일 때 고민은 돼요. 근데 이걸 접었을 때 아이 키우는 게 마냥 즐겁진 않잖아요. 그럼요. 네. 가끔 즐겁죠. 네. 그래서 뭐 시설에 도움을 받고 뭐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근데 어떤 분들은 시설에 너무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보내고
아이가 아파도 보내고 오후 막 4시, 5시에 찾아오는데 10시는 늦은 거죠? 네, 보통 데리고 눈 뜨면 오는데 바로.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종일반보다는 좀 낮잠 자고 오는 시기도 있고 그렇기도 하는데 그래도 조금 엄마하고 있는 시간도 어린이집에 오는 시간도 이렇게 조금 중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또래 엄마들하고 대화 나누고 브런치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오전 시간을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면 이 얘기는 저희 요거 처음 시작할 때 네. 또 화성인 시작할 때 처음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많이 어렵거나 우울하면 또 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연이 제가 겪었던, 제가 느꼈었던 감정들, 그런 것들과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공감이 됐었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내가 주어진 역할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함을 찾는다면 다른 건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처음에 저도 일해야 돼, 일자리를 찾아야 돼 하는 그 마음을 지금은 이제 서서히 내려놓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냥 배우고 아이에게 집중하고 가정에 집중하고 이런 곳에서 이제 행복을 조금씩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이 사연 주신 분도 본인의 처한 환경에서 행복함을 뭔가를 찾는다면 마음이 어렵지는 않겠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현 상황에 계신 분의 어떤 상황과 사연과 맞물리면서 네.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서 저도 와닿는 게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분한테 이게 흡수됐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지?